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온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혼잡도 빚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아라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 시내 곳곳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매서운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잔뜩 움츠린 모습인데요. 어젯밤부터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71cm의 많은 눈이 쌓였고 제주시 아라동 3cm, 서귀포 8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한라산 천백도로에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고 대부분의 산간도로에서도 체인을 감은 차량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제주시가 영하 0.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체감온도는 영하 10.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눈이, 해안 지역에는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3도 안팎에 머무르겠고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아라동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측근 인사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던 원희룡 도지사가 총선 예비후보의 행사에 또다시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 지사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부산 진구갑에 출마한 정근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사무소 개소식, 정 후보를 정치권으로 영입했던 원희룡 지사가 직접 참석했고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인사까지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유리 틀을 딱 쓰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넉넉히 짐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정치적인 도의 때문에 참석했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친제주 정치권 인맥들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순위가 있고 불가피하고 제가 약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의 한도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비서실장 역시 강영진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서귀포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광식 실장은 서울 양천갑에 출마한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에게 당원 명부를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 전혀 나는 인지 못하는 내용이고 전혀 고소한 거는 고소한 건 아직 모르고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이제 당원 명부를 이제 요청하고 전달하도록 했다. 요청한 사실은 이미 다른 후보 진영에서 선거 개입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도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무원 등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제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원 지사와 측근 인사들 모두 총선 행사 참석이 정무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상대 후보들의 반발 역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어제 원희룡 지사가 시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감귤가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김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시민들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화에 앞서 우선 제2공항 반대 여론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원색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색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고향에서 지원이 안 오고 공쟁이 걸고 목소리가 갈라지면 제주도에서 딴소리가 나오던데 왜 지사 혼자 뛰어댕기십니까? 시민들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주문했고 원희룡 지사는 무제한 소통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마을처럼 우리 마을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우리 마을 사람 주민들 간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정에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 마을이 분열되는 거하고 외부 세력 문제. 저는 주민들의 고충은 저희는 무제한으로
제주 시민들과의 대화에서는 노지감귤 수확이 늦어지면서 만감류와 출하 시기가 겹친다는 우려가 나왔고 원지사는 감귤 혁신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지감귤이랑 그다음에 비가림 감귤이랑 그다음에 만감류가 한꺼번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이 경제 자체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감귤 거래소를 우리가 앞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농간이 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하루에 500여 명을 만난 시민과의 대화. 하지만 행정기관이 추천한 협회 단체장들이 대부분이어서 도지사에 대한 칭찬이나 소속 단체의 민원 수준에 그쳐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중앙지하상가협동조합은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가 개보수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또 점포에 양도 양수를 허용하고 점포별 경쟁 입찰 대신 상가 전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상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조합 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공사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일부 학교 교실에 깔려있는 시멘트 바닥재를 놓고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부서지면서 나오는 가루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건데 일부 교사들이 정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사립학교의 교실. 바닥 곳곳이 지진이 난 것처럼 길게 갈라졌고 여기저기 움푹 패인 곳도 눈에 띕니다. 코팅도 벗겨져 손으로 만져보니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대리석에 시멘트를 섞어 만든 인조석 바닥재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거친 부분으로 표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먼지로 날려서 분진 형태로 해서 인체에 해를 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비용이 저렴해 널리 쓰였던 인조석 바닥재는 지금은 대부분 장판으로 바뀌었고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아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일부 교사들이 인조석 바닥재의 유해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인조석 바닥재가 남아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는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립 선생님들은 계속 20-30년 동안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또 실내, 또 특히 선생님들이 실내에서만 거의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니까 이 교실 먼지에 많이 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미관과 학생 정서를 고려해 바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해왔지만 유해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바닥재가 인조석 분갈기라서 꼭 나쁜 게 아니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하지만 교사들은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바닥재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장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화재의 주범으로 전기장판도 꼽히고 있는데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주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15분간의 화재에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난 불로 인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96살 노모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노할머니가 누워있던 전기장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기장판에서 불이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락품이라고 접속 불량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에도 목포에서 전기장판 추정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화재나 화상사고가 이중 8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과열과 누전, 내부 조절기 이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장판은 베개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기장판을 사용하실 때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온에다 놓고 사용한다든가 또 특히 애출하실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특히 저소득층 등과 같은 에너지 빈곤층의 경우
난방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한겨울 넉 달 동안 1,500여 가구가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일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칼바람이 더욱 매섭습니다. 현재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요.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일세오름에는 71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도 4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천백도로는 모든 차량이 516도로 한창로, 제1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연북로와 연삼로 등 시내도로 역시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한 만큼 반드시 월동장구를 챙기시고 출근길 좀 더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편 대설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2에서 7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0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자의 기온 0도, 성산과 표선 영하 1도, 낮 기온은 1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 기온은 종일 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광주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섬나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강동현 대표가 1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아사모 회원 1동이 10만 원, 백록초등학교 1학년 5반 고지상 어린이가 25,900원, 서귀포시 하요동 한영준 가족이 21만 2천 원, 제주시 화북동 오진영, 오진환 남매가 10만 7,71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 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집단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3명을 고용한 식품 제조 공장 대표에게는 범칙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무단 이탈한 59명 가운데 27명은 검거됐지만 32명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이동식 카메라 단속 지점을 옮기는 스팟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내비게이션이 늘면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피해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가 많아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의 사건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3만 3천여 건으로 3년 전보다 43%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지검 검사는 20명으로 3년 전보다 1명 늘었고 정원보다 1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오는 25일부터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관광사업에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관련 사업은 투자 규모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지정 기준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JDC가 갖고 있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제주도로 이관해 사후 관리에 내실화를 기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